3층연금 Q&A, 이번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세금은 줄이고 은퇴자금은 불릴 수 있는 방법을 Q&A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설계 상담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금 가입을 고민 중이시거나 연금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개인연금 세액공제 얼마까지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IRP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는 연금저축의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운용하고 계십니다. 연금은 먼 미래의 일이라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납입을 미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900만 원 한도에 맞춰서 연금을 꾸준히 까먹지 않고 미루지 않고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급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16.5%를,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5,500만 원이 넘는 분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다 채워서 납입을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음 해에 세금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을 내고 120만 원 가까이 돌려받으니까 세금도 줄이고 연금도 적립하고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집을 사거나 대출금을 갚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은퇴자산을 모아가기 위해서 매월 75만 원씩 자동이체로 납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0세부터 60세까지 총 30년을 납입하면 원금만 해도 2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잘해서 연 5% 수익률을 적용하면 60세 은퇴 시점에 6억 3천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세금 환급받는 금액만 3,564만 원이 됩니다. 이를 재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금 받을 때 세금과 건보료가 걱정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또 잘못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건강보험료도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받을 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자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인출 순서나 인출 금액을 잘 설정해야 하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인출 시의 세금과 건보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가 되거나 16.5% 분리과세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 1,500만 원이면 월 1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로 어떻게 노후를 보내라는 거냐,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이제 연금 수령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세금을 많이 떼가냐 하면서 불만들을 가지시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갖고 계시고 IRP로 또 퇴직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자산에서 수령하는 연금의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따로 적용하고 연 1,500만 원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에서는 아무리 많이 인출했고 연금으로 받아도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지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연금저축에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은퇴 시점에 2억 4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퇴직금을 3억 6천만 원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투자 수익은 생각하지 않고 20년간 나눠 받는다고 하면 연금저축 2억 4천만 원에서 매년 1,200만 원씩 인출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매년 1,800만 원씩 인출합니다. 그러면 매년 3천만 원, 월 250만 원씩 인출해서 연금을 받아가지만
연금저축에서 받는 금액은 매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만 적용됩니다. 굉장히 낮은 이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종합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는 매년 인출하는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연간 1,5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연금 계좌를 잘 분리해서 연금을 인출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금액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연금계좌에 5억 원, 10억 원씩 모았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필요 없더라도 55세부터 1,500만 원씩 인출해서 비과세로 적립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미리부터 다른 비과세 상품들을 분산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원금 손실이 두려워요.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을 합니다. 이렇게 증권사에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맨날 투자하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내가 투자하면 꼭 꼭지던데 남들처럼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건가? 요즘 배당주가 좋다던데 뭘 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상에서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높을까를 고민하는데 시장은 전망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익이 좋은 것이 미래에 좋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나 종목은 앞으로는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주도 좋고 미국 주식도 좋고 국내 주식도 좋고 다 좋지만 자산 배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 자산 배분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원자재나 금 같은 대체 자산까지 포함해서 자산 배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향후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자산 배분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산 배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과세 연금은 뭔가요? 연금저축과 IRP는 알겠는데 비과세 연금은 뭘까요? 연금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 적격연금에 해당됩니다. 세제 적격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없으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고 요즘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슈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비과세 연금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이슈도 없습니다. 이 세제 비적격연금, 비과세 연금은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년 유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보험사 비과세 연금이 변동이율이 적용이 되고 또 최저 보증이율도 굉장히 낮아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적어서 메리트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단리 7%, 8%를 확정해서 적용해주고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건보료 등이 걱정된다면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확정된 연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비과세 연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네 가지 질문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요. 첫 번째,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금과 건보료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납입하고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세금과 건보료로부터 자유로운 보험사의 비과세연금도 연금자산의 한 축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층 연금의 한 축인 개인연금도 잘 준비해서 안정적인 은퇴생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